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이고요. 매수단가 27,250원. 끝없는 성장 해보자. 네,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네, 썸네일 만들다가 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코넥은 얼마 전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거 2022년 2월 7일 신영증권인 것 같아요. 예, 박종선 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현재 주가는 2022년 기준 PER 172배, 평균 퍼 대비 48.4배 대비 할증돼서 거래 중이라고 하고요.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24.6대 1, 일반 청약도 1751.3대 1로 엄청 낮고요. 시초가 첫날에 100% 상승해서 26,000원으로 시작했지만 24,450원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반 기술인 확장 형식 VR, XR 교육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공간 XR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러 VR 기술을 보유하여 삼성전자, 소니, KT, 경찰청, 산업부 등 공공기관 대기업 다수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VR 게임을 통한 안정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모탈 블리츠라는 VR 버전이 북미, 일본, 유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거 VR 게임 버전에서만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제어 시스템 특허 및 공간 지각 향상 기술 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22년 6월 출시 예정인 모탈 블리츠 콜로세움. 자, 22년 6월 예정이래요. 이거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모멘텀이 뭐냐, 뭘 모멘텀이냐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럼 펄은 뭐냐? 이거 이제 주식에서 은어처럼 쓰는 내용인데, 요즘 뭐 현대사료,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쌍방울 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성장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다 이제 펄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펄이 영어로는 진주라는 뜻인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6월 정도면 6월 전에 분명히 한번 뜰 수 있다라고 지금 레포트 상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꼭 된다가 아니라 이게 6월에 모탈 블리츠 콜로세움이 만약에 잘 되면 주가가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요즘 또 게임주 또 막막 가잖아요. 자,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성능 HMD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동사 VR 게임이 안정적으로 성장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XR 교육 훈련 산업 확대에도 긍정적.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 가상현실 안에서 훈련하고 혹은 가상현실 안에서 기계를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총을 쏘거나 실제로 뭐 기계를 다루지 않더라도 VR 환경에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 이게 이제 10억 단위입니다. 10억 단위.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0억 단위인데 당기순이익도 이제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당기순이익 17억 정도, 17억 정도, 영업이익은 18억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년에는 80억 정도 되는데 얘네가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이제 증가율을 보면은 2022년도에 이제 엄청나게 늘고 25년도쯤에는 이제 성장 추세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한 500억 정도까지 25년에 500억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으로 140억, 영업이익으로 150억 정도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것만 끌어쓴다 그래도 8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5년도에 한 150억 정도, 158억 정도, 뭐 14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이렇게 되고, 제품별 매출 추이 전반. 자, VR 게임이 일단 주되게 안정적인 사업원이 되면서 XR 교육 훈련 사업이 더 커진다. 이게 아마 군대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이렇게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전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차가 있으면 여기 전차 안에 뭐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뭐 사이드에 박아가지고 전차장이 그냥 고개를 돌리면, 여기 눈이 이렇게 있겠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전차 안에 있지만 밖에 사물을 다 볼 수 있겠군이 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비행기 시뮬레이션 할 때 VR 그거 써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평균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 대비는 이제 많이 높은 거죠. 뮤직 스튜디오가 많은데 지니뮤직이랑 아프리카 TV랑 비교하게 되면 한 20% 정도, 20% 20배 정도가 맞다고 이제 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아직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18억 정도, 22년이죠. 22년도 예상은 18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 보면은 XR, VR, 홈런 이렇게 갖고 다중 엄청난 큰 장소에서 VR 그런 가상 공간, 이게 이제 저기밖에 이제 화학, 소방, 국방, 치안인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VR 게임이랑 XR 미래 산업 이런 곳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쭉 해서 2022년 2월에 이제 상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도 대한민국 게임 대상 캐릭터 부분상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세가, 소니, 뭐 세가는 되게 유명한 게임 업체입니다. 샌드박스, 뭐 LG, LG U+, 경찰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뭐 이런데, 여기 토이 로봇관도 있네요. 그런 이런데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보유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이거 이제 국내 유일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대공간 워킹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거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XR 시장 전망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AR, VR 기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노하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2022년 6월에 모탈 블리츠 콜로세움이 있고요. VR 방탄준 룸 이스케이프 온라인이 22년 10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모탈 블리츠 리벤지가 1인 협동 VR FPS가 나온다고 하고요. VR 오픈월드 시스템 완성을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리니지, 뭐 와우, 뭐 로스트 아크 같은 게임을 VR을 끼고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3년 10월.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죠. 실제로 나온다면은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VR 게임 시장을 견인하는 신규 HMD 출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플에서도 하고 있고,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메타 퀘스트, 오큘러스 퀘스트죠. 여기서도 이제 이런 기기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면 이런 게임들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훈련, 치안, 진압, 화재, 진압, 화학 사고 대비 훈련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플랫폼을 진출한다고 하고요. 요렇게 이제 되나 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와, 이거 봐요, 이거 봐. 와,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결론은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 이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까 25년도에 얼마라 그랬죠? 25년도에
한 150억 정도 난다고 치면 한 30배 정도 넣으면은 4,500억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팍팍팍팍팍 이제 성장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한 5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레포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5천억까지 가능하다. 그럼 지금 가격부터 지금이 2,500억 정도 되니까요. 지금 2,500억 정도 되니까 2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2배. 그럼 4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22년 6월에 있을 게임 이게 이제 중요 핵심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지금 매우 안 좋잖아요. 오늘 지금 미국장 지금 제가 이제 거놓은 손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내일도 안 좋겠죠. 우리나라 시장. 지금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지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또 2,70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 돌아 나가냐.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13,800포인트 정도를 놓고 이렇게 지지하고 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관건일 텐데 뭐 지금 지수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는 조금 신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 이런 거보다는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뉴스 관계된 걸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얼마였죠? 매수 단가가 잠시만요. 매수 단가가 27,250원 정도 자리면 한 이 정도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 정도면 17,650원도 견뎠는데 뭐 지금 못 견딘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샛별형이 나온 거예요. 샛별형.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저점일 때 이런 형식의 봉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요 봉 세 개를 묶어서 샛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초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17,650원짜리가 저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봉 모양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땐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이 계속 무한대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은 그냥 떨어지면 계속 사면 돼요. 무슨 얘기냐? 망하지 않을 종목이고 뭐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중요한 건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가 확신하는 거 말고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끊이지 않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뭐 VR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돈 쓰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저도 게임을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해본 적도 있지만 거기 위에 뭐 스킨을 얹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니까 성장한다고 믿어야죠. 맞죠? 믿는 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업적으로 분명히 성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었던 3월 달에 만들었던 갭자리를 윗꼬리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아랫단에서 21선으로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일 전 가격이 지금 이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라인에 있거든요. 여기 3월 10일 날짜 26,6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라인을 잘 지켜주면 이제 21선이 천천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2, 3일만 기다리면 21선이 급격하게 빠지고
21선이 급격하게 빠지고 얘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을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뭐 느끼시겠지만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예, 지금 기간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예, 기간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 종가상으로 만약에 깨게 되면 이만큼 한 단계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 고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매수 단가가 어디냐? 매수 단가는 저 위에요. 저 위입니다. 27,200원짜리니까 여기 정도 된단 말이죠. 지금 27,300원 여기 정도 된단 말이지.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된다. 답이 없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씨 그 얘기는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얘가 거래 대금을 줄이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21,700원짜리에 요런 식의 양봉이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종가 베팅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950원짜리가 좀 걸리는 자리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랑 이쪽 밑꼬리 잡은 25,500원 요 사이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요런 식으로 있다가 요렇게 올라갈 건데요. 이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넘기는 일이 생긴다면 25,500원 자리를 강하게 넘겨주는 거죠. 강하게 넘기고 다음날 뭐 요런 자리 25,000원짜리 정도를 지켜주는 요런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차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여기 밑에 라인 정도만 깨지 않는 선에서 얘가 진행을 해준다면은 최저점 라인이 여기잖아요. 요 박스권 요렇게 올라오고 박스권 자리 여기인데 2만원짜리 정도만 깨지 않는 선에서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다면 물론 뭐 밑꼬리도 이렇게 달 수 있고 뭐 이렇게 살짝 또 19,950원 뭐 이렇게 종가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좀 참고하시고 거래대금이 빵 하고 이런 식으로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면 얘는 지금 이런 식의 박스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보면은 이런 식의 역헤드앤 숄더인데 이쪽 어깨를 너무 길게 내빼고 있는 거죠.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종목들 우리가 이제 흔히 대장주라고 알고 있는 뭐 덱스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옆으로 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도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덱스터가 올라가면 얘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슈로는 6월 달에 나오는 게임 그 게임이 언제 나오는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만원이 만약에 깨진다 2만원이 깨진다. 2만원이 어떤 식으로 깨지냐면 여기가 2만원 선인데 종가상으로 이렇게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음봉이겠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왔고 다음날 2만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를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온다. 자, 이렇게 먼저 깨지면 2만원입니다. 여기가 2만원인데 이렇게 깨지면 2만원에 붙을 때 조금 팔고 여기 깰 때는 요 2만원을 깬 저점 라인을 종가상으로 깰 땐 좀 많이 팔아서 이런 라인에서 잡아줘야 돼요. 16,000 여기가 얼마죠? 잠시만요.
17,650원, 뭐 요런 자리, 18,300원, 뭐 18,800원, 뭐 요런 자리.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저가 자리를 다 연결하셔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한 번씩 잡아보는 거 좋습니다. 2만 원이 깨지면 19,500원, 뭐 19,350원, 18,800원, 17,95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위에서 팔았던 거를 차근차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사고. 그래서 손절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얘가 모멘텀을 또 확 받으면 충분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절보다는 내려오면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본인이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을 이룰 거다라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 신규로 가져가는 분이 있다면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 25,000원, 25,500원 정도까지 보고 단기 투자 혹은 스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27,200원, 250원 자리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 관리를.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드리는 가격은 2만원 라인이 깨지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해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받는 전략을 하자. 어차피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럼 그걸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주봉으로 봤을 때 5주선 2150원짜리입니다. 여기를 주봉상으로 깨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5주선이 요 검정선이 5주선인데요.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만 그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얘가 여기만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런 라인 정도 22,000원 라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27,200원이시니까 좀 기다려 보자. 내려올 때는 그땐 조금 매도해서 밑에서도 다시 받는 전략.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30주를 팔았어요. 내가 20% 마이너스인데 30주를 팔았으면 6% 손해 보는 거거든요. 6%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어. 근데 밑에서 못 샀어. 무서워서. 근데 올라갈 때 다시 샀습니다. 다시 뭐 2만 원에 30주 팔았다가 2만 원에 다시 샀어. 그러면 매수 단가 내려가요. 매수 단가 내려가고 매수 단가 내려가고 주수는 똑같죠. 주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2만 원에도 못 사고 2만 1,000원에 샀어. 이 30주를 2만 원 깨질 때 30주를 2만 원 깨질 때 30주를 팔았고 2만 원 밑에서는 못 사고 무서워서 21,700원, 22,000원이라고 할게요. 22,000원 넘어갈 때 이 30주를 다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에 30주니까 60만 원인 거죠.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22,000원에 살려니까 30주를 못 사. 30주를 못 살 거 아니에요. 몇 주 살 수 있죠? 24주 정도 살 수 있나요? 6주?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25, 60, 61 뭐 20, 뭐 한 7주나 뭐 8주 정도 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정도 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손해 본 게 얼마냐? 한 4만 원 정도 손해 본 거예요. 4만 원. 왜냐면 2주나 3주 정도 못 사는 거니까 4만 원, 6만 원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사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27,200원, 300원에 샀다면 본인 실력이 아직은 이런 종목, 이 신규 상장 종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이제 인지하시고 4만 원, 6만 원 손해 나는 건 주식에서 뭐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중심으로 깨지면 밑에서 사고 뭐 못 사더라도 일단 깨져서 깨졌다가 뭐 27,950원 깨질 것 같아갖고 난 더 못 사겠다 하시면 버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2만 원에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180억 정도 나오는 종목이라면 25년도에 그런 종목이라면 최소 한 5천 최소 5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레포트만 보게 된다면 이게 레포트가 문제가 뭐냐면 되게 장밋빛으로만 맨날 얘기를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부터 이제 깔끔하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일단 안전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내용, 요거 이제 캡처 뜨셔가지고 22년 6월, 22년 10월, 22년 12월, 23년 10월 이때에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이 스낵스라는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